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농지 세금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상속농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에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농사 짓던 땅을 상속받으신 분들이 세무상담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64.6세더라고요. 농지를 대부분 고령의 이제 어르신들이 소유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도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 농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사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 상속받아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대표적인 그런 세무 질문들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아버지가 농사 짓던 농지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될까? 이런 질문하고요. 두 번째, 이 상속농지를 양도하면 내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거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세금이 중과세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저기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농지를 받으면서 상속세 세금은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 궁금증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8년 이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8년 이상 농사를 져야 감면을 해줘요. 세금 얼마를 감면해 주느냐? 연간 1억에서 최대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농지를 두 번으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최대한 감면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1회에 1억씩만 감면을 해주니까 2억을 다 감면받으려면 두 번으로 나눠서 양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이상 농사 졌는데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을 받아요. 당연히.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졌지만 이제 상속인들이 도시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농지만 소유하고 있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감면 안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 짓던 땅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감면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녀들이 농사 짓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년 이상 이 감면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년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3년이 지나면 감면 못 받나요?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감면을 받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언제든지 1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전입 신고를 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면 1년 이상만 농사지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진 땅을 3년 이내에 돌아가신 때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을 해주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1년 이상만 농사지면 역시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버지가 8년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 짓던 땅은 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기간이 3년이 훨씬 지나서 오랜 세월 후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왜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세금 중과세는 하지 않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년을 못 채우고 농사 짓다 돌아가셨어요. 이 8년이란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8년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속인들이 어머니나 자녀들이 상속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역시 감면을 해줘요. 8년 이상 이제 합산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간 1억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최대 2억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들이 합산해서 8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미만 농사 지은 경우에는 자녀 등이 상속받고 8년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년 미만 농사 지은 땅을 양도할 때는 사업용으로 볼까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를 할까요? 이거 중요하죠. 아버지가 8년 미만 농사 짓던 농지는 이 요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는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은 농지이기 때문에 5년 이내만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5년 상속인들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상속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드리면, 자, 아버지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던 농지를 어머니가 시골에서 상속을 받아서 농사 짓다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마저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상속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농사진 기간, 어머니가 농사진 기간, 내가 농사진 기간 다 합산이 돼서 8년 이상만 농사지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중간에 상속받아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안 졌어요. 아니면 상속만 받고 도시에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합산이 안 돼요. 다 인정이 안 돼가지고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려면 어머니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유리하겠죠. 아버지가 농사 졌던 기간, 어머니가 농사 졌던 기간 다 합산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를 하려면 어머니가 계속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유리하겠죠. 농지의 경우에는 기준 시가하고 실제 거래가액 시가와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절세를 하려면 세금을 상속세를 조금 부담하시더라도 기준 시가로 신고하지 말고 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감정가액이라든가 매매 사례가액 시세로 다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상속세 신고할 때 가능하면 매매사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속세, 상속농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3년 이내에 양도하시라 그랬고 3년이 지나버렸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1년 이상만 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면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속 농지와 관련돼서 이 제가 드린 지금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